혹시 PPT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그 Distilled Thread Network for Video Action Recognition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지금 로우 레벨 비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어,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디스틸드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로우 레벨 비전이 아니라 약간 이제 하이 레벨 비전도 같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어, 비디오 액션 리코기션을 이제 태스크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이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WACV 2020년도에 나온 이제 학회고요. 지금까지 이제 사이테이션이 26번 됐고, 어,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이 디스틸링이라는 이제 어프로치랑 그다음에 액션 리코그니션을 이제 최종적인 어플리케이션 액션 리코그니션입니다. 제 발표 순서는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 그러니까 이제 이 디스틸링이 이제 어떤 건지 가장 이제 최초에 나왔던 컨셉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순서대로 이제 인트로덕션부터 실험까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틸링은 이제 스튜던트 티처 이제 이런 학습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티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러닝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크거나 모델 컴플렉시티가 엄청 큰 모델, 그러니까 학습을 더 잘 할 수 있는 모델로서 이제 티처 모델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은 이제 티처 모델보다 잠시만요. 저는 지금 전체 화면을 보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어, 혹시 이러면은 전체 화면이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네, 디슬링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티처 모델은 이제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모델로 구성이 되고 이제 보통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이제 티처 모델에 비해서 작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라 그, 그 러닝 파라미터를 이제 가지고 좀 더 작은 모델로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모델을 이제 디스틸드 모델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이 디스틸드 모델은 이런 저희가 주는 레이블을 학습함과 동시에 이제 레귤라리제이션으로 같이 이제 티처 모델의 어떤 피처 또는 티처 모델에서 나온 값들을 같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냐면 이 티처 모델의 아웃풋, 그러니까 이 프리딕션한 어, 티처 모델이 프리딕션한 어떤 클래스마다의 확률을 이제 같이 어, 그 레이블과 같이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보통 저희 딥러닝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레이블에 너무 과도하게 학습이 돼서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런 디스틸링을 활용해서 좀 더 이 네트워크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학습하지 않은 이제 그런 효과를 주고자
이제 이 디스틸링 방법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 논문은 지금 액션 리코그니션을 얼마나 잘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보통 액션 리코그니션은 제가 지금 액션 리코그니션 분야의 논문을 읽는 게 이제 거의 처음이라 이제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만약에 잠깐만, 네, 나중에 그 바로 전 슬라이드를 네, 여기 이 트레이닝에 대해서 네, 그림 그려져 있는데 네. 한마디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먼저 티처 모델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드 라벨로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습을 하게 된다면 이 티처 모델은 이제 하드 레이블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이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아웃풋 프리딕션 확률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그렇게 프리트레인을 티처 모델을 프리트레인 해주고, 이제 두 번째 파인 튜닝 때 이 스튜던트 모델을 파인 튜닝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더 비슷하게 이 스튜던트 모델을 이제 하드 라벨과 소프트 라벨, 그러니까 하드 레벨은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0 또는 이제 레이블 해당하는 레이블이 1인 이제 그런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이제 티처 모델은 이 하드 레이블로 학습했던 이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 값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도 같이 이제 어, 이거의 코스트 펑션으로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스튜던트 모델은 하드 레이블도 학습하는 반면에 같이 이 티처 모델이 학습한 어떤 값들도 같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제 디스틸링님께서 주는 효과는 어, 지금 이 논문에서는 비슷한 이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을 비슷한 네트워크로 써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더 비슷한 이제 네트워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이런 이제 네거티브한 이제 영역이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하드 레이블은 이제 레이블이 아니면 다 이제 0인 이제 그런 이제 레이블인데, 어, 그렇지 않은 실제로 딥러닝이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레이블을 같이 학습을 함으로써 좀 더 좋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네, loss는 보통 어떻게 여기 consistent loss하고 네, classification loss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네. 여기 weight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걸 뭐 처음에 먼저 consistent cost가 일단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hard label이 된 거로 트레이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동시에 loss를 같이 만족시키는 식으로 트레이닝이 되는 건가? 네, 각각 하지도 않고 한꺼번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컨시스턴시 로스가 하나가 있어서 그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 cost의 비율은 같이 둘 다 normalize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비율의 차이가 있나 아니면 똑같이 이퀄하게 이 cost를 해줍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한 논문들을 몇 가지 읽어봤는데, 어, 그, 하, 그, 그 하드 레이블에 대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여기 나와 있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의 상수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레귤라리제이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이제 값을 조절하게 되는데, 거의 조금 제가 본 논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작은 값이 아니라 거의 1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하드 레이블과 거의 비슷한 값의 값을 레귤라리제이션 파라미터 값을 줘서 학습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른 논문들에 대해서는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 이 이런 확률 값들을 아웃풋의 출력 값인 확률 값들을 이렇게 디스틸링 하게 되는데, 어떤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가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도 하지만 이 중간에 피처들을 학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레귤라리제이션 파라미터는 조금 작게 배치를 하는 이제 논문을 본 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논문에서 나중에 이 레귤라리제이션 파라미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어떤 식으로 로스가 구성이 되는지 이제 뒤 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컨셉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액션 리코그니션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아래와 같이 이제 RGB만 있거나 아니면은 RGB에 그 만약에 키네틱이나 어떤 뎁스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이제 뎁스가 있으므로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의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운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할 수 있고 RGB와 옵티컬 플로우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액션 리코그니션을 수행하는 어프로치들이 더 좋은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상황에서 뎁스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GT에 가까운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뎁스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RGB만 저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RGB 정보만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근사식을 통해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저희가 여러 장의 RGB 이미지로부터 그 그러니까 계산을 따로 해야 되게 되고 그 계산을 하는 과정이 이제 그 이제 코스트가 이제 시간적인 코스트가 좀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내놓은 게 이제 3D CNN을 사용을 한다면 스페이셜과 템포럴 정보를 전부 다 같이 학습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3D CNN을 내놨는데 실제로 더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 이 그냥 3D CNN을 사용해서 액션 리코그니션을 수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래와 같이 투 스트림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게 더 액션 리코그니션에서 성능이 더 좋더라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저자는 이제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좀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3D CNN은 3D는 CNN을 사용해서 액션 리코그니션 태스크를 이제 학습을 할 때 이제 이런 옵티컬 플로우 같은 이런 모션 리프레젠테이션을 좀 추출할 수 없다라는 간접적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제 가설을 두 개를 두게 되는데 이제 3D CNN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옵티컬 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3D CNN을 사용했을 때 이제 투 스트림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더 안 좋은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이제 3D CNN은 사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냥 2D CNN은 스페이셜 정보를 뽑는 게 이미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당연히 템포럴까지 이제 스트라이드를 진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시간적인 정보도 같이 뽑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설 1이 과연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설 2는 어떻게 세웠냐면 이제 3D CNN은 이제 옵티컬 플로우 자체를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학습을 못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닝 과정, 그러니까 학습 과정 때문에 생기는 제한이다. 그래서 액션 리코그니션을 수행할 때 충분한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할 수 없다라는 가설이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가설 1번보다 가설 2번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제 잠깐 그런데 여기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저기 depth information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ground truth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 그 optical flow에 대한 ground truth가 없기 때문에 3D CNN은 optical flow를 못한단 말인가? 무슨 아, 의미? 아닙니다. 지금 일단 이 모델의 첫 번째 가정은 RGB 비디오만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키네틱이나 어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RGB만 가지고는 네, 어쨌든 optical flow가 안 된다 이 말이지. 이 사람들의 얘기로는. 네, 이 RGB 인풋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RGB 인풋으로 3D CNN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동시에 액션 리코그니션 태스크를 훈련시킬 때는 옵티컬 플로우를 생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투 스트림 네트워크, 그러니까 옵티컬 플로우는 그 RGB 비디오로부터 저희가 계산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투 스트림 네트워크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이제 성능이 잘 나오는데, 그냥 3D CNN만 사용했을 때는 이 투 스트림 네트워크보다 더 성능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이 3D CNN이 결국엔 옵티컬 플로우가 표현하는, 줄 수 있는 정보를 이게 캡처할 수 없다라는 게 처음에 시작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 사람들의 말이 그렇다면 이게 어디에 지금 출판이 돼 있는 논문이죠? 그 WACV입니다. WACV. 어쨌든 나는 들어보지 못한 학회인데 어쨌든 그렇게 아주 좀 헤비하게 지금 자기네들이 3D CNN으로는 optical flow를 못한다.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어투를 음, 강하게 표현해서 그런데, 실제로 3D CNN이 옵티컬 플로우를 생산하지 못한다가 아니고요. 음, 액션 리코그니션 태스크를 훈련할 때 그 3D CNN이 모션 리프레젠테이션을 캡처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3D CNN은 당연히 이런 옵티컬 플로우나 모션 리프레젠테이션을 그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음. 네, 근데 이게 액션 리코그니션 태스크를 수행할 때 못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로스로 줬을 때는 이게 3D CNN이 충분한 모션 리프레젠테이션 정보를 이제 캡처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 지금 보면은 이 저자들이 네, 얘기하고자 했던 게 3D CNN을 가지고서 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모션 특징으로 쓰고 있는 옵티컬 플로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네. 저자는 그것만 일반적으로 썼던 옵티컬 플로우를 쓰는 것만큼 3D CNN이 그 모션 특징을 잘 뽑지 못하고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바라봤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 못 드렸었나요? 오케이.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아마 얘기했으리라고 나도 추측은 하는데 네, 그렇게 말했다는 자체가 난 조금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진 책임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아,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안 된 건지 이 방법 자체 내에서 이건 잘 안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는 건 좀 무모한 말인 것 같은데 얘기분에. 네, 어쨌든 네,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제 가설 두 번째가 그 액션 리코그니션을 수행할 때 충분한 이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없다는 가정을 두 번째로 깔고, 그다음에 이 디스틸드 3D CNN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틸드 3D CNN은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이 티처 네트워크와 이 스튜던트 네트워크 이제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논문에서는 어떤 S3D라는 모델을 이제 그대로 이제 다른 논문에서 사용한 S3D라는 모델을 그대로 들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S3D 모델을 그 디스틸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거를 D3D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결국에는 이제 백본 아키텍처는 D3D의 백본 아키텍처는 그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S3D 그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훈련 과정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아까 디스틸링 방법과 똑같이 지금 저희에게는 스페셜 정보는 충분히 뽑는 것 같은데, 그 옵티컬 플로우를 거의 추출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가설을 깔았으니까, 저희는 이제 템포럴 스트림, 그러니까 어떤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이렇게 이제 두고 처음에 이제 프리트레인으로서 이제 RGB에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VLN이라는 어떤 옵티컬 플로우 계산 방법으로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추정을 하게 되고, 그 옵티컬 플로우를 추정한 옵티컬 플로우를
이 템포럴 스트림으로부터 이제 포워딩 되고 아웃풋으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옵티컬 플로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템포럴 스트림은 이 RGB로부터 이제 TVL은 옵티컬 플로우를 인풋으로 받아서 결국 출력으로 GT 그라운드 트루스 옵티컬 플로우의 정보들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프리트레인된 이 템포럴 스트림을 가지고 두 번째 스텝에서 이 네트워크가 인풋으로 RGB가 들어가고 또한 그 TVL은 옵티컬 플로우를 추출하여 이제 여기서 옵티컬 플로우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액션 리코그니션 로스가 이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RGB가 이제 들어가고 이제 이 3A의 아웃풋으로서 아웃풋이 이제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코더가 이제 출력하는 거는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추출을 할 건데, 이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하는 그라운드 트루스 옵티컬 플로우와 비교하면서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 템포럴 스트림의 아웃풋, 그러니까 이 옵티컬 플로우를 추정하는 그 플로우 맵에 대한 로스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둘 다 이제 이 모델과 이 모델 둘 다 똑같은 이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모델과 이 모델 둘 다 이제 3D CNN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A부터 3A까지가 충분히 이제 템포럴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위하려면은 지금 이 디코더가 3D CN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스페이셜 정보를 학습하고 여기서 템포럴 정보를 이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코더는 이제 2D CNN으로만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A부터 3A까지가 템포럴 정보를 학습하는 이제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로스를 보시면 이 LA는 이제 액션 리코그니션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 LD는 이제 이 템포럴 스트림이 추정한 옵티컬 플로우와 이제 이 디코더가 추정한 이 옵티컬 플로우의 이제 로스를 레귤라리제이션 파라미터를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학습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약간 이해가 안 가신다거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여기 그런데 네, 여기 L sub D, L sub A보다도 L sub D, L sub D가 여기 그러면은 두 개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건가? 두 가지 다의 로스를 한꺼번에 적용해서?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로스를 한꺼번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좀 이렇게 네, 그렇다면 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순서적으로 따진다면은 네, 우선 optical flow의 그 정보들이 optical flow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이 우선은 잘 저기 3A 정도까지 여기 네, 들어오는 게 잘 제대로 되면은 네, 그다음 디코더를 통해서 여기 temporal stream하고 잘 매칭이 돼서 optical 네, flow가 제대로 되는 걸로 네, 그렇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액션은 사실 우선 optical flow가 제대로 돼야만이 액션이 될 텐데 그 전 과정이 먼저 돼야만이 후 과정은 사실 액션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난 추측에는 먼저 저기 앞부분이 먼저 트레이닝이 되고 나서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여기 그런 식으로도 무슨 ground truth optical flow도 먼저 temporal stream이 트레이닝이 그렇게 됐잖아. 그렇죠? 네, 그 박사님 말씀은, 네, 교수님 말씀은 지금 여기서 이게 프리트레인으로 먼저 옵티컬 플로우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RGB를 학습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순서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했단 말이지. 네 맞습니다. 한꺼번에 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그런 하더라도 뭐 네, 되긴 될 텐데. 네. 그런 파인 튜닝, 그러니까 프리트레인을 먼저 한 이제 그런 어프로치가 이제 뒤에 그런 어빌레이션 스터디로 이제 수행을 해놨긴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여기 네, 처음에 아니다. 오케이, 그건 아니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네 네. 그래서 혹시 그 질, 템포럴 스트림도 네, 훈련시키는 모델로 구성이 된 건가요?
네, 지금 요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을 지금 이 스페셜 스트림과 이 템포럴 스트림의 모델을 이제 똑같이 구성함으로써 여기서 이 템포럴 스트림이 학습할 수 있는 옵티컬 플로우를 그대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네트워크와 이 네트워크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제너럴 학습할 수 있는 피처들만을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디스틸링 효과가 더 나타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보통 디스틸링 관련된 그런 기법들이 보면은 티처 네트워크는 이미 프리트레인드 돼 있고 아니면 기존에 큰 네트워크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모델이 있고 네, 그것들을 기반으로 내가 어떤 작은 모델 혹은 특정 태스크를 위해서 맞습니다. 작은 모델을 구성하려고 했을 때 그것들을 가져다 쓰려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네, 여기서는 보면은 템포럴 스트림 네트워크랑 D3D랑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네, 그냥 입력만 옵티컬 플로우, RGB 다르게 했을 때 디스틸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냥 입력을 다르게 주고서 그걸 합쳐갖고서 액션 레코그니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트워크랑 이 네트워크랑 동시에 앙상블을 수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디스틸팅이라는 거는 이미 네, 뭔가가 사전적으로 내가 이 네트워크가 놀리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템포럴 스트림이라는 거는 갖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다는 안 들어봤지만 어떤 이미 사전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단 먼저 템포럴 스트림을 먼저 프리트레인 하고요. 그럼 이게 프리트레이닝 했다는 게 지금 왼쪽에 있는 그 D3D 모델이랑 같은 형태잖아요, 지금. 웨이트를 공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웨이트를 네, 공유한 게 아니라 어떤 모델이 거의 네, 맞습니다. 비슷한 그러니까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제가 이야기로는 이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제가 이야기로 한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엄청난 큰 모델이고 이 작은 모델이 이 큰 모델의 피처를 학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점으로서 이피션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가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가 이런 이 네트워크가 학습한 피처를 그대로 학습을 함으로써 이제 과도하게 학습이 하드 레이블에 의해서 과도하게 이제 학습할 수 없는 레이블이 과도하게 학습이 안 되게 함으로써 더 좋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저는 아니, 이해를 지금 했는데요. 이게 모델이 같아 버리면은 네, 여기 이 그림에서도 모델이 같아 버리면은 네, 조금 전에 했던 얘기는 그냥 앙상블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두 조금 개를요. 전에 네, 과도하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네, 아까 그 그림에서 만약에 그 스튜던트랑 티처가 같은 모델이라고 했을 때 네, 과도하게 오버피팅이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려면은 네. 저 들어가는 인풋에 대한 거를 뭐 RGB를 넣거나 옵티컬 플로우를 각각 넣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다른 다르게 샘플들 넣어갖고 한다든지 해서 하는 앙상블을 하는 거랑 동일한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다른 이유가요. 지금 이 논문에서 첫 번째 이제 컨셉으로 잡았던 게 옵티컬 플로우를 일단 계산하는 것 자체가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높다. 그리고 실제로 앙상블을 사용한다면은 두 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학습 파라미터 모델이 더 커질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물론 두 개의 모델을 사용하는 앙상블에 비해서는 더 적은 효과를 적은 성능을 작은 성능을 나타내겠지만 하나의 모델을 RGB만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제 효율적으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장입니다. 음, 일단은 그러니까 동일한 네트워크로 지금 구성을 네. 하고 한쪽에서는 옵티컬 플로우 인풋을 넣고 네. 한쪽에서는 RGB를 넣어서 그 RGB만 넣은 것들이 지금 옵티컬 플로우를 넣은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아갖고 좀 더 옵티컬 플로우 정보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개념인 거는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예. 뒤에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면 좀 더 예. 이 방법이 네. 좋은 건지 아닌지는 알 수는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앙상블 물론 이 논문의 결과에서도 이제 앙상블을 사용해서 이제 비교도 합니다. 앙상블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 단일 네트워크로만 사용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추정하는 추정하는 실험을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 모델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이 메소드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이게 더 효율적이냐 잘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이라서 실제로 논문에서도 이 모델에 대한 검증에 대한 실험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이런 프로포즈드 메소드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 검증에 대한 그런데 저기 그 전 슬라이드 보면은 아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네, optical fluid and ground truth가 없기 때문에 먼저 pre-training 하는 거죠, 그러면. 어, 1번 pre-training 하는 게. 그러니까 optical 실제로 flow TPL1, optical flow하고 temporal system이 네, 먼저 여기 트레이닝이 잘 돼가지고 ground truth가 없더라도 어쨌든 optical flow를 잘 뽑아낼 수 있게 네 맞습니다. 먼저 ground truth를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이걸 먼저 시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음 나머지 들어오는 RGB들은 ground truth가 없더라도 일단 이 TBL 자체가 네, optical flow를 잘 뽑아낸다. ground truth하고 가깝다. 거진. 그렇게 가정을 하고 여기 이 3D layer 1, 2, 3가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잘 뽑아내게 그렇게 지금 그 여기 teacher student의 컨셉으로 지금 두 번째 로스가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나중에 테스트로서는 이제 이 RGB에 대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옵티컬 플로우는 없는데 이제 이 TV의 에런 옵티컬 플로우는 이 RGB로부터 이제 계산이 된 거니까 이제 이 RGB로부터 계산할 수 있으면 이제 이 CNN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TV의 에런 옵티컬 플로우를 인풋 템포럴 스트림에 인풋으로 넣음으로써 실제 GT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만들어내는 식으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에는 실제로 그 RGB만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이 네트워크만 사용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테스트도 그렇고 트레이닝에도 네. 일단 처음에 ground truth optical flow를 통해서 TBL10F가 하고 temporal stream이 다 트레이닝이 되면은 네. 그 다음에는 여기 L 알파하고 LD를 계산하는 그 트레이닝의 과정에서는 그냥 RGB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ground truth는 없으니까 어차피.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을 할 때는 이제 액션만 나오는 게 이제 퍼포먼스를 계산하는 거고 네, 나머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이 없는 그 정보니까. 네. 네, 계속 진행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모델에 대한 검증 실험들이 이제 뒤로 이제 쭉 있는데요. 이제 지금 이번 페이지에서의 이제 설명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뒷부분에서 옵티컬 플로우를 예측하도록, 추정하도록 이런 로스를 주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네트워크의 구조가 옵티컬 플로우를 학습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네트워크가 옵티컬 플로우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 CNN, 3D CNN 구조가 충분히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실험인데, 이제 올 제로랑 이제 EP는 이제 엔드 포인트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옵티컬 플로우와 이제 그런 픽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한 이제 에러를 뜻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모델 자체는 이제 S3DG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 D3D라고 하는 거는 이 S3DG의 모델을 이제 아까 디스틸레이션 방법으로서 이 로스를 사용해서 이제 훈련을 시킨 게 이 D3D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S3D와 D3D는 같은 백본 아키텍처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보시면은 S3D는 이제 인풋으로 이제 RGB를 받는데 똑같이 이제 그라우드 트루스 옵티컬 플로우를 디코더로 예측하게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自동 출력으로 디코더의 아웃풋과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옵티컬 플로우에 대한 에러를 계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올 제로보다는 어느 정도 엔드포인트 에러가 줄어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라운드 트루스를 학습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건데, 지금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RGB 인풋으로 그 TVL은 옵티컬 플로우를 먼저 파인 튜닝 한 다음에 옵티컬 플로우를 추정해 파인 튜닝 한 다음 그 다음에 RGB를 넣고 다시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추정하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물론 이 RGB 대신에 그 아까 옵티컬 플로우를 인풋으로 넣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그 RGB로부터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TVL은 옵티컬 플로우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프리트레인과 파인 튜닝을 진행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엔드 포인트 에러가 엄청나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앞에 혹시 그림 네. 볼 수 있나요? 저기서 그 디코더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논문에 어떻게 그림이 잘 그려져 있지는 않는데 어떤 레퍼런스 이 모델에 따라서 구성했다라고 돼 있지만 지금 디코더는 2D CNN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코더가 3D CNN으로 템포럴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면은 여기서 스페이셜을 학습하고 여기서 템포럴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디코더는 2D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앞에서 말했던 티처 네트워크나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는 그 소프트맥스 단계에서 서로 로스들이 닮게 하고 있잖아요. 보통 디스틸레이션 하는 페이퍼에서는. 근데 지금 저 템포럴 스트림에서 나오는 어떤 값이랑 그리고 지금 RGB에서 나오는 저 디코더에서 무슨 값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개가 일단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닮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그냥 생각할 뿐이지, 지금 디스틸레이션 원래 그런 방법들에서 보면은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한 값들을 갖고서 서로 티처가 스튜던트한테 그 정보들을 거기서 전달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학습을 그러면 저 두 개는 서로가 같은 도메인에 있기 때문에 로스 간에 서로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계산을. 근데 지금 입력이 지금 옵티컬 플로우가 들어가서 저 같은 네트워크지만 템포럴 스트림에서 나오는 어떤 플로우라는 값이랑 그리고 RGB에서 나와서 디코더 단계를 거치지만 해서 저기서 플로우라고 나오는 놈이랑은 같은 공간 안에 있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거를 두 개를 어떻게 비교를 해갖고서 데이터의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차원이 아니라 그 값이라는 게 그냥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어야지 그것들을 갖고서 서로 연산을 할 텐데 하나의 물리량은 모션이고 하나의 물리량은 색깔이에요. 두 개를 지금 들어가는 게 지금 보면은 템포럴 스트림에서 들어가는 거는 옵티컬 플로우잖아요. 모션이잖아요. 근데 RGB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옵티컬 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모션이라는 게 RGB로 해서
어차피 나오는 모션에 대한 정보가 나온 거잖아요. 저기선 네, 맞습니다. 모션을 인풋으로 해서 어떤 템포럴 스트림을 통해서 어떤 뭔가가 나온 거고 네, 왼쪽에서는 RGB 색상에 대해서를 갖고서 네, 디코더를 통해서 뭐 플로우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두 개를 어떤 비교를 하거나 뭐 연산을 해갖고서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연산이 된다고 하면은 네,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 저자들이 네, 얘기했었던 그런 전제가 다 깨져버려요. 3D CNN에서 그 모션 피처들을 잘 못 뽑아내고 있었다라는 게 한 아, 박사님이 얘기했었던 한 박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네. 저자들이 그걸 잘 구현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랑 또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3D CNN이 일단은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이 3D CNN이 그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할 수 그 구조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이 모델의 구조적인 문제로 추정할 수 없다라는 실험을 지금 여기서 충분히 옵티컬 플로우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실험했더니 그래서 모델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 실험에서는 그걸 증명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가설 두 번째가 그러니까 가설 첫 번째는 틀린 가설이고요. 그러니까 가설 두 번째가 뭐였냐면 3D CNN은 그러니까 옵티컬 플로우를 학습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근본적인 3D CNN의 연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 트레이닝 과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과정을 그냥 액션 리코기션만 이 로스를 빼버리고 이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빼버리고 이 로스만 사용해서 수행을 하면 옵티컬 플로우 모션 리프레젠테이션을 충분히 추정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트레이닝 과정을 그 프리 트레인하고 이걸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추가함으로써 이 트레이닝 과정을 바꾸면은 이 3D CNN이 충분히 옵티컬 플로우를 학습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과정으로서 생기는 이제 3D CNN의 문제점인 거지. 이 트레이닝 과정을 바꿈으로써 충분히 옵티컬 플로우와 같은 모션 리프레젠테이션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가설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은 네, 음성 인식에서 FFT를 하잖아요. 보통 음성 네, 쪽이나 뭐 그런 쪽에서 FFT를 하고 그런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기존에 있었고 네, 그런 FFT를 하지 않고 그냥 CNN 스몰 필터를 갖고서 CNN을 여러 개 쌓아갖고서 그런 FFT 효과를 네, 보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냐? 네, 맞습니다. 라는 그런 연구들이 그런 음성이나 음향 쪽에서도 네, 연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네, 똑같이 모션 피처를 옵티컬 플로우를 갖고서 사용하고 있는데 옵티컬 플로우 말고 그냥 CNN을 갖고서 그런 옵티컬 플로우 같은 모션 피처를 뽑아낼 수 있냐 없냐 맞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저자는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저자는 끝내 그거를 옵티컬 플로우를 입력으로 해서 어떤 논리지를 만들어 놓고 그 네트워크의 논리지를 그 RGB에서 받은 RGB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서 받아갖고서 그냥 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기존의 3D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3D CNN을 갖고서 네, 액션 레코그니션 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런 저자들 그러니까 그런 연구자들은 이 저자하고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저자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션 리코그니션 로스로만은 RGB 인풋으로부터 그 템포럴 정보를 학습하기 어렵지만 학습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충분히 학습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학습 과정을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이 충분히 저자 말고 다른 저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액션 레코그니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3D CNN을 갖고서 그런 모션 피처들을
뽑아내서 더 액션 레코그니션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이미 해왔던 사람들은. 네, 맞습니다. 3D CNN을 사용한 저자들은 네. 충분히 그 템포럴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랑 또 여기서 이 저자가 저 디스틸레이션 할 때 디코더를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부분이 네. 조금은 이상해요. 좀 조금은 자기가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서 이미 그러면 저 디코더 파트가 네. 디코더 파트를 네트워크에다 잘 집어넣으면은 3D CNN도 그런 모션 피처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그거 저 디코더가 없으면은 네. 옵티컬 플로어에서 생기는 그런 모션에 대한 그 논리지를 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지를 받으려면은 뭔가 같은 공간 안에서 뭐 같은 공간 안이라든지 거기서 뭘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저기 우선 몇 가지 약간 컨퓨징하는 거는 우선 여기 로스를 계산을 했을 때 저기 요 네. 그림에 로스하고 프리트레인 거기 우선 프리트레인이라든지 여기 로스 계산은 사실 optical flow의 밸류들을 계산을 하는 거라고는 논문에도 지금 확인해 봤는데 네. magnitude sin theta, cosine theta가 나온다고 픽셀마다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optical flow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처음에 네. 프리트레이닝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TBL10OF가 트레이닝이 이제 종료가 돼서 optical flow를 잘하는 걸로 확인을 하게 되고 먼저 네. ground truth하고 먼저 비교를 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TBL1OF가 사실 티처가 돼서 어떤 RGB 스트림이 들어오더라도 optical flow를 잘 뽑아내서 네, 여기 맞습니다. 다음에 CNN 레이어 1, 2, 3에서 잘 엔코딩이 돼서 이 템포럴 정보를 어느 정도 스페이셜 템포럴 정보를 잘 흡수할 수 있는지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과정이 그 다음 로스 2가 되는 거죠. 네, 네, 여기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코더는 어쨌든 물론 디코더도 트레이닝이 되지만은 네. 내 생각에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optical flow에 해당하는 정보는 어디에 축적이 되느냐 하면은 1, 2, 3 레이어 여기에 엔코딩 과정에서 네. 스페이셜 템포럴 정보가 여기 다 포함이 되게 그렇게 맞습니다. 함으로써 이제 디코더가 직접적으로는 여기 트레이닝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맞습니다. 디코더는 반 정도 트레이닝 받는 거고 네. 우선 엔코딩 과정에서 optical flow에 상관되는 정보가 여기 다 우선 잘 채취가 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TBL1은 사실 이게 티처 네트워크니까는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거고 네. 그다음 앞으로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을 할 때 그러니까 액션 레코그니션은 티처가 가르치는 건 하나도 없고 네. 그저 티처가 해주는 거는 optical flow만 잘 뽑아라 아니면 optical flow에 연관된 정보만 어쨌든 네트워크에서 잘 골라내는 것만을 이제 저기 3A output을 통해서 아마 가르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컨퓨징한 건 뭐냐면은 네. TBL1OF라 그래서 이 optical flow라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temporal stream이라는 박스가 있거든 여기. 네. 근데 여기 논문에는 이게 뭘 하는지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놨어요. 그리고 TBL1OF니까 optical flow잖아. 아웃풋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랑 그냥 디코더가 optical flow를 형성하는 거니까 네. 그거로 그냥 비교해야 되는데 이게 temporal stream이라는 박스가 왜 들어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TV 에런 옵티컬 플로우는 RGB로부터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수식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도 이 TV의 에런 옵티컬 플로우를 충분히 연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습을 통해서요. 그렇지. 근데 이 TV의 에런 옵티컬 플로우를 그대로 여기다 맵픽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은 네. 왜냐하면 이거는
optical flow가 여기 이 TBL1의 역할은 내가 보기에는 네. 저자가 처음에 얘기했던 문제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니까 optical flow의 ground truth가 많이 없기 때문에 RGB 이미지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TBL1이 잘 트레이닝이 되기 위해서 먼저 ground truth 가지고 먼저 트레이닝을 시키고 네. 그 다음부터는 RGB 스트림이 들어올 때는 이 optical flow의 정보를 TBL이 먼저 사실 좀 인증하듯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난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해야만이 로스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ground truth를 네. 하는 TBL optical flow의 아웃풋이 ground truth의 역할을 네, 한다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기서는 맞습니다. knowledge distillation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어.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optical flow의 정보만 가지고 knowledge distillation을 그러니까 softmax의 역할,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에 softmax 매칭을 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여기 loss 2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여기 optical flow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가 하나는 더 복잡한 네트워크, 하나는 간단한 네트워크라는 그런 애널로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디스틸레이션의 첫 번째 장점을 쓴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장점을 쓴 것 같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오히려 동일한 모양이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학습할 수 있는 템포를 피처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여기서 이 템포럴 스트림의 아웃풋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코더가 그 플로우를 학습하게 되면은 이제 GT 옵티컬 플로우가 GT 옵티컬 플로우를 직접적으로 여기다 계산하면은 여기가 좀 네거티브에 좀 더 민감하게 학습을 할 텐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더 잘할 수 있게 학습을 하고 있다고 이 논문 저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건 뭐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네. 여전히 좀 느껴지는 게 여기 디코더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output of the decoder is a motion representation, 네. magnitude sine theta, cosine theta라고 그렇게 적어놨거든. 네. 그렇다면 이건 순전히 optical flow information이라고 써.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위에 temporal string 그 전에 있는 거 TVL1OF 네. 거기에서 나오는 아프다고 똑같다고 그러면 그것도 그렇잖아. magnitude sine theta, cosine theta가 나오잖아. 거기서. 근데 결국 마지막 값만 나오는 거라고 여기서. 플로우 벡터 필드가 나오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걸 두 가지를 비교했기 때문에 아까 자네가 그 저기 loss 저기 ablation study에 대해서도 네. P 뭐였지 그 뭐라 그랬나? 좌표가 뭐였지? EP라고 그랬죠. 이게 픽셀마다 계산하는 거잖아. 네, 에러 포인트, 엔드 포인트 에러입니다. 네. 그게 magnitude sine theta, cosine theta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픽셀과 픽셀 간에 여기 이거는 요 optical flow output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쨌든 이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거 temporal stream이라는 박스가 하는 역할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나가죠.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트워크가 충분히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증명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그냥 기존 모델에 디코더를 달아서 옵티컬 플로우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했을 때 2.08이 나왔고 D3D 방법으로 했을 때 1.76 그리고 이거를 먼저 TV 에런 인풋으로 넣어서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학습한 다음에 다시 RGB를 넣어서 이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이제 결과가 4번 결과고 엔드포인트 에러가 기존의 모델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이 2번과 3번을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는 점은 이 D3D는 그냥 S3D로 학습한 것보다 더 모션 리프레젠테이션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이고 2번과 4번을 비교했을 때는 똑같은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똑같은 데이터셋만 사용했지만 학습 과정으로부터 더 좋은 모션 리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아까 세웠던 가설 1이 이제 취소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네트워크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로 3D CNN의 근본적인 문제로 옵티컬 플로우를 추정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학습 과정에 의해서 옵티컬 플로우를 추정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실험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페이지는 이제 앞 페이지에 이제 2번과 3번에 대한 이제 옵티컬 플로우에 대한 영상인데, 제가 액션 리코그니션 논문을 많이 안 읽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액션 리코그니션에서는 그 옵티컬 플로우의 어떤 모션에 이 바운더리가 또 액션 리코그니션 성능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S3D랑 이제 D3D의 두 개의 옵티컬 플로우의 모양을 보면은 둘 다 제대로 측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D3D가 그 모션 그 어떤 이런 모션 벡터의 바운더리를 조금 더 잘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이포테시스 2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뒤에서도 더 증명할 실험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가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과정을 바꿈으로써 좀 더 옵티컬 그 모션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러니까 옵티컬 플로우를 더 잘 추정한다기보다는 이제 모션 리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이제 실험을 보셨다시피 지금 이쪽 실험에도 나와 있는데, 이 파인 튜닝을 한 이거 어떤 아웃풋으로 옵티컬 플로우를 달아서 파인 튜닝을 한 모델이 더 이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옵티컬 플로우의 엔드포인트 에러가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근데 D3D는 그 엔드포인트 에러가 더 큽니다. 근데 이 옵티컬 플로우를 더 잘 추정한다고 해서 이제 과연 더 좋은 액션 리코그니션 성능을 보일까에 대한 이제 실험 내용인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엔드포인트 에러가 D3D가 더 높습니다. 더 큽니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옵티컬 플로우의 프리딕션이 더 안 좋으니까 이게 액션 리코그니션 성능이 더 안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3번의 실험에서 이제 첫 번째 실험 이제 스페셜 스트림으로 이제 학습한 이제 이것과 이제 옵티컬 플로우를 같이 추정하는 로스를 달아서 S3DG 이 두 개의 실험과 이제 D3D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액션 리코그니션의 성능이 D3D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3D의 이 두 가지의 실험을 미루어봐 그 옵티컬 플로우를 더 잘 추정한다고 해서 액션 리코그니션의 성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액션 리코그니션의 성능이 증가하면 할수록 이제 모션 리프레젠테이션이 더 좋아진다는 이제 그런 논문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S3DG 베이스 플로우로스는 지금 여기 모델에서 D3D는 지금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지만 이 플로우를 GT 옵티컬 플로우로 바꿔서 이렇게 학습한 결과가 지금 이 두 번째 블락에 있는 이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보다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디스틸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그라운드 트루스 옵티컬 플로우를 그대로 매핑해서 그대로 학습해서 한 게 더 나쁘다.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을 수행한 게 더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 이거는 이제 디스틸레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디스틸레이션 장점 중 하나가 발현이 된 거다라고 논문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이제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D3D의 앙상블 그리고 D3D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에 모티베이션 중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그냥 3D CNN을 단 하나만 사용한 것보다 옵티컬 플로우와 RGB 인풋 둘 다 사용해서, 그러니까 투스트림 네트워크로 사용해서 투스트림 네트워크로 사용해서 한 게 더 액션 리코션 성능이 더 좋다라고 아까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투스트림 네트워크들과 이제 D3D 그리고 D3D의 앙상블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블럭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 첫 번째 블럭은 아까 S3D 모델에 그 앙상블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RGB가 인풋인 게 하나 더 있고 이제 플로우가 인풋인 게 하나 더 있고 이제 이렇게 앙상블을 통해서 추정한 게 78.6이 나왔고, 이제 하나는 D3D. 그러니까 D3D라고 하면 아까 템포럴 정보를 아까 디셀레이션 통해서 학습을 한 거고, 이제 S3DG는 인풋이 둘 다 RGB이기 때문에 얘는 이 둘 다 RGB를 인풋으로 봤는데 좀 굳이 나누자면 S3DG는 스페셜 스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D3D는 그 플로우에 대한 정보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템포럴 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똑같이 두 개 사용했고 얘네도 똑같이 두 개를 사용했는데 지금 79.1로 더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요거는 인풋으로 옵티컬 플로우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D3D가 충분히 이 S3D의 어떤 템포럴 정보를 충분히 학습했다라고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실험에서도 똑같이 이 투스트림 네트워크들과 똑같이 D3D로 구성한 아까 요거랑 똑같이 이제 D3D 구성한 투스트림 네트워크랑 이제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D3D 플러스 S3D는 인풋으로 RGB만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머지 이 투스트림 네트워크들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위에 이 네 개랑은 실제로 뭐 어떤 예측 그 트레이너블 학습 파라미터와 어떤 모델 컴플렉시티를 지금 계산하진 않았지만 이 두 개를 봤을 때 이제 요거랑 똑같이 좀 더 시간이 더 컴플렉시브 그 옵티컬 플로우를 연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산 속도가 더 이제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험에서도 그 RGB 인풋을 이제 RGB랑 옵티컬 플로우 둘 다 준 실험과 이제 이 논문과 같이 RGB만 인풋으로 준 이제 어떤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들과의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RGB만 사용한 것들은 이제 이런 거랑 같이 RGB를 줬는데 여기서 템포럴 스트림을 옵티컬 플로우를 학습을 하고 이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템포럴 스트림에 넣고 이제 RGB가 여기 스페셜 스트림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퓨전으로 이제 추정하는 모델과 그 아까 이 모델에서 이 S3D를 여기 옵티컬 플로우를 추정하게 하는 로스를 더 추가해줘서 학습한 모델들인데 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좀 약간 경쟁적인 성능을 갖는 이제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논문에서 검증을 했는데 이 D3 어떤 액션 리코기션 태스크의 어떤 비디오 내에서 어떤 공간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공간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AVA라는 이제 태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VA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이제 그 리즘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이제 달아서 이제 수행을 했을 때도 이제 더 이제 AVA 성능이 더 높다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빌레이션 스터디인데 아까 어느 정도 다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S3DG의 스페셜 스트림은 그대로 S3DG를 액션 리코그니션을 수행한 거고 RGB 인풋으로부터요. 그리고 이제 S3DG를 인풋으로 TV 에런 옵티컬 플로우를 넣었을 때의 성능, 그다음에 S3DG 3D CNN 플로우는
지금 요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S3DG의 첫 번째 레이어에서 옵티컬 플로우를 추정하는 어떤 로스를 주고 그 로스가 다시 이 템포럴 스트림 CNN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스페셜 스트림 CNN이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가 이제 이 3D CNN 이제 플로우고요. 그다음에 S3D의 위드 플로우 로스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모델에서 여기에만 그라운드 트루스 옵티컬 플로우를 로스를 준 거. 그다음에 이 D3D 디스틸 레이어 2C와 4C는 여기에 지금 아까는 원래 모델은 3A에서 이제 디코더 인풋으로 갔지만 지금 2C랑 4C에서 그 디코더로 나가는 이제 그런 다른 스트럭처를 가지는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디스틸드 distilled from special stream은 아까 저희는 아까 앞에 모델에서 이제 템포럴 스트림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 트루스 옵티컬 플로우를 추정하도록 학습을 하고 이거를 이제 디스틸드 하는 이제 그게 이제 D3D였는데 이걸 템포럴 스트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오른쪽 티처 네트워크를 그 스페셜 스트림으로 만듦으로써 학습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첫 번째 스페셜 스트림과 이제 요거랑 비교했을 때 조금의 성능 향상은 있었지만 D3D와 같이 이제 템포럴 스트림을 디스틸드한 게 더 성능 향상이 더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3D CNN이 그냥 액션 리커션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스페셜 스트림은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을 잘 할 수 있지만 이제 템포럴 스트림을 보완해 줌으로써 이렇게 성능이 오른 걸 보면 템포럴 스트림을 그렇게 잘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와 이제 오른쪽 그림도 아까와 같이 아까와 같은 어빌레이션 스터디인데 이제 가운데는 이제 지금 백본 네트워크로 S3DG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지금 다른 네트워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와서 실험했을 때도 각각 i3D에 사용했을 때도 이제 성능이 높고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때 다 이제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러니까 학습 과정이 타당하다라는 거를 이제 어떤 네트워크에서든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RGB와 옵티컬 플로우를 이제 같이 집어넣은 거랑 그 다음에 RGB랑 RGB를 각각 네트워크에 집어넣은 거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RGB를 넣었을 때가 더 성능이 좋은 걸 보면은 D3D에 RGB를 넣고 S3D에 플로우를 넣은 것보다 성능이 좋으니까 이거는 이 D3D가 어느 정도 S3D의 플로우를 넣은 값들을 넣었을 때 모션 리프레젠테이션을 대한 정보를 거의 다 학습할 수 있다. 대부분 학습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D3D에 대한 검증 실험이 검증 실험이 끝났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 없습니까? 네, 질문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논문을 잘 발표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질문들이 참 많은 것도 그만큼 재미있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특히 knowledge distillation에 관한 이런 논문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접했지만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른 방면에서 네. 이 방식이 제안이 된 것 같은데 참 유용한 시간이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